이때 레알은 주로 쓰리톱이 쿤데, 쿠바르시, 이니고를 압박하고 바스케스가 발데를 압박하며 산미들이 바르샤의 산미들을 1대1로 압박하는 수비 구조를 갖췄는데요. 안녕하세요, 엘미야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수페르코파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무려 5대2로 꺾고 이번 시즌 첫 트로피를 가져갑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엉성한 수비로 바르셀로나의 화력을 통제하지 못하며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는데요. 양팀 모두 4강전과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레알은 추아메니가 센터백으로 서고 은바페와 벨링엄이 투톱으로 나섰고 바르샤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가비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먼저 레알은 공격 시 두 가지 패턴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빠른 역습입니다. 바르샤가 짧은 전개로 레알의 1차 압박을 풀고 레알의 진영으로 전진하면 레알은 로우 블록으로 내려서며 사사이 두 줄 수비로 자신의 진영 중앙을 틀어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샤의 공격을 끊어내면 전방에 비니시우스, 은바페, 호드리구로 이어지는 발빠른 공격진을 활용하여 빠른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전반 5분 만의 코너킥 상황에서 비니시우스가 카사도의 볼을 끊어내고 은바페에게 연결한 뒤 1대1 상황에서 발데를 제압하고 득점에 성공한 은바페입니다. 빠른 역습과 은바페의 화려한 개인 기술이 이른 선제골로 이어진 레알입니다. 레알이 준비한 또 다른 공격 패턴은 다이렉트한 전개입니다. 레알의 골킥 상황에서 바르샤는 투톱이 아닌 윙어들이 상대 센터백들을 밖에서 안으로 압박하는 특유의 전방 압박을 준비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와 가비는 상대 투볼란치를 맡으며 이때 레반도프스키가 더 뒤에 있는 상대를 맡으면서 공중볼 경합을 가담합니다. 풀백들은 조금 더 전진하여 상대 풀백들을 압박할 준비를 하고 페드리가 벨링엄을 맡고 카사도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면 3백이 3톱을 맞는 1대1 맨투맨 수비 구조를 준비한 바르샤입니다. 이를 상대로 레알은 중원을 생략하고 열버진 바르샤의 후방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다이렉트한 전개에 철저히 의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어서 기동력이 좋은 발베르데나 벨링엄이 세컨볼을 가져가며 공격을 이어가거나 바르샤의 높은 수비라인 뒷공간을 공략하고 또 볼이 뒤로 흐르면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샤의 센터백 라인 쿠바르시와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부상으로 나간 이후 투입된 아라우오가 전체적으로 공중볼을 지배했고 레알은 볼 소유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면서 역습과 다이렉트한 전개에만 의존하는 레알의 공격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번엔 바르샤의 공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샤는 1차 빌드업 시 4-2-3-1 내지는 4-3-3의 구조를 갖췄고 레알은 4-4-2 내지는 4-2-3-1의 수비 대응을 갖췄습니다. 이때 레알은 주로 3톱이 쿤데, 쿠바르시, 이니고를 압박하고 바스케스가 발데를 압박하며 산미들이 바르샤의 산미들을 1대1로 압박하는 수비 구조를 갖췄는데요. 이때 바르샤는 평소 활발하게 활용하는 패턴인 8번 미드필더가 밖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통해 상대를 끌어들이고 이때 중원의 열린 공간을 활용해 압박을 풀어내곤 했습니다. 바르샤의 포백 중 3명을 3톱이 압박하고 산미들을 1대1로 압박하는 레알입니다. 볼이 사이드로 연결될 때 가비가 밖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취하며 카마빈가를 끌고 나가면서 중원에 생기는 공간으로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서며 볼을 연결받습니다. 이때 리디거가 전진 압박하면서 열린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야말에게 원터치로 연결한 뒤 박스 안에서 추아메니를 따돌리고 침착하게 꺾어차는 슈팅으로 동점골에 성공하는 야말입니다. 또 후방에서 볼을 돌리며 레알의 압박을 끌어내면서 레알의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질 때 레알의 미드필드 라인 뒤로 다이렉트한 패스를 연결하면서 압박을 풀어내기도 하는 바르샤입니다. 압박을 풀고 레알의 진영으로 진입하면 바르샤는 발데가 전진하여 폭을 벌리고 하피냐가 중앙으로 들어가는 3-2-5의 구조를 기반으로 공격을 펼치는데요. 이때 선수들의 위치는 고정되지 않고 쿤데 역시 전진하여 폭을 벌리거나 하프스페이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카사도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서기도 하고 페드리가 상대 미드필드 라인 뒤로 전진하기도 하는 등 유동적인 포지셔닝을 갖습니다. 특히 레알의 풋백을 상대로 5명의 공격수가 수적 우위를 가지면서 하프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한 바르샤인데요. 상대 센터백과 풀백 사이 간격이 벌어질 때 하프스페이스에서 적극적인 침투를 가져가면서 레알의 수비 라인을 깨는 바르샤의 공격입니다. 그리고 전반 36분경 역시 맨디와 리디거의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스페이스 넓은 공간을 점유하는 가비에게 박스 안으로 볼이 투입되고 카마빈가가 볼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파울을 범하며 PK를 내주고 레반도프스키가 역전골에 성공합니다.
이어서 전반 39분 역시 쿠르트와가 다이렉트한 연결을 시도하지만 아라우오가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하고, 이때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바스케스가 아직 간격을 좁히지 못한 틈을 타 침투하는 하피냐에게 쿤데가 그대로 얼리 크로스를 보내고 하피냐가 득점에 성공하며 순식간에 3대1로 앞서 나가는 바르샤입니다. 이어서 전반전 추가 시간 레알의 코너킥을 끊어내며 펼쳐진 역습에서 야말이 하피냐에게 전진 패스, 이어서 하피냐가 발데에게 전진 패스를 넣고 발데가 마무리하면서 무려 4대1로 전반전을 마친 양팀입니다. 반전이 필요한 레알은 후반전 카마빈가를 빼고 세바요스를 투입하고, 지공 상황에서 역시 바르샤의 윙어들이 바깥쪽을 닫으며 압박할 때 3선을 거쳐 풀백에게 전개하는 3자 연계를 활용하는 등 전반에 비해 다이렉트한 전개의 비율을 줄이고 중원을 거쳐 들어가는 비율을 늘려 볼 소유 시간을 늘리고 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시작 후 불과 3분 만에 바르샤는 한 골을 또 추가합니다.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역시 레알의 3톱과 바스케스가 바르샤의 4백을 압박하고 3미들이 바르샤의 3미들을 1대1로 압박합니다. 이때 페드리가 내려서며 발베르데를 끌어내면서 열린 중원 공간으로 카사도가 전진하여 볼을 연결받고,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서며 리디거를 끌어내면서 뒷공간이 열릴 때 하피냐가 순간적으로 돌아뛰며 추아메니를 완전히 따돌리고 카사도가 원터치로 침투 패스를 넣습니다. 하피냐는 추아메니를 스피드에서 완전히 제압한 후 박스 안에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5대1로 벌어졌지만 후반 56분 사고가 발생합니다. 페드리의 볼을 끊어낸 벨링엄이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은바페에게 침투 패스를 넣었고, 은바페가 1대1에서 슈체스니에 걸려 넘어지면서 슈체스니가 퇴장을 당하는 변수가 발생합니다. 이어진 프리킥에서 호드리고가 득점에 성공하며 추격의 불씨를 당긴 레알입니다. 이후 바르샤는 교체를 통해 수비를 강화했고, 레알은 모드리치를 포함해 역시 공격적인 교체를 감행하며 추가 득점을 노렸지만 바르샤는 수적 열세에도 남은 10명이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하며 레알의 공격을 틀어막았고, 결국 추가 실점 없이 5대2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레알은 추아메니와 바스케스가 주전 4백으로 나서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 결승에서 5골을 허용한 엉성한 수비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4대0 엘클라시코 이후 이번 경기까지 바르샤는 레알을 상대로 최초로 2경기 연속으로 4득점 이상 승리를 거두며 이번 시즌 첫 번째 트로피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